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5회 평택시의 MC회 제 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지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내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1쪽부터 15쪽 기구 및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7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중요 기록물이 디지털화및 전자적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기준표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동, 분동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행안부 조직관리 기준 준수 및 기준 인건비 적정 관리를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 복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후생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점수, 건강검진 지원과 함께 다채로운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 및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스마트 행정 교육 및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 통신과 위탁 교육 등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성과 개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소통 기반의 상생 노사 문화 구축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예방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노사 예비의 운영, 공무직 임금 교섭 및 채용,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체 임금 교섭을 지속 추진하고 노사소통 활성화와 직무 역량 강화, 사기 진작 등을 통해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시 소속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평택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 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고덕동 행정동 분동 추진입니다. 고덕 신도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고덕동 행정동 분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6만 7천 명 규모의 고덕동을 분동하여 고덕 1동과 고덕 2동의 인구를 각각 3만 3천 명 수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덕 1동 신청사는 서정역 인근
노대우 거리에 위치하며 7월 31일 준공 예정이고 고덕 이동은 현재 상공에서 임시청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준공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산 장비 및 기기류 배치, 전산통신 시스템 시험 가동, 주민 대상 분동 안내 등 10월 개청 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 참여가 마을 의제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추진으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공모로 총 438건이 제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향후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의 검토 컨설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철저한 수기와 심사를 통해 시민주권 시대에 맞춘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참여와 소통으로 완성하는 시민주권 협치구현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를 완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협치와 실무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협치 아카데미와 협치 콘서트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 수기 공론장과 정책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내가 시장이라면을 지속 추진하여 협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안전 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추진입니다. 군부대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와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내 거주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운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을 학교, 기업, 단체 등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여 상반기 5,5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봉사단, 기업 봉사단 등 평택 지역 특색을 고려한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범시민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환경보호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3,0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이달이 봉사왕을 신설해 매월 한 분씩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장명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보람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협직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조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현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의 추진 방향은 청사 이전과 동시에 현 청사를 남부권 행정거점 청사로 활용하여 남부권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재 외부에 임차 중인 사업소 등을 현 청사로 재배치하여 임차료 및 시설관리비 등 행정 운영비를 절감하며 분산되어 있는 행정기능을 집중화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지역 공동화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사 이전 이후에도 남부권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재정 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계년도 통합 결산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으며 9월 정례일 시 원활한 결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일반회계 근거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계약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수의 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 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율은 75.8%입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주 방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강화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조 시민 체감형 디지털 편의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신뢰받는 행정 정보와 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교체하고 시스템 성능과 보안 수준을 개선하여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복구, 모의 훈련과 정기적인 성능 분석을 통하여 장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조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훈련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 메일, 웹 해킹, 디도스 대응, 모의 훈련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복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스마트 행정 환경을 위한 통신 인프라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스미싱 피해 예방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차세대 안심 문자 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평택시 문자 메시지는 노구와 인증된 발신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조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에 따라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배리어 프리 순번 발행기 설치 등 민원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법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한 말기제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 여권 발급 창구 운영과 매주 목요일 여권 접수 연장 운영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조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를 시민과의 주요 소통 창구로 운영하여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안부전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의 고객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과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상담 콜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조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정 내 기초시설물이 자체 수리가 어려운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가구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생활민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생활민원 SOS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조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방범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배를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조 불법 지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불법 지정차 무인 단속기 교체를 완료하여 보다 안정적인 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7월 내에 불법 지정차 무인 단속기 신규 설치를 완료하여 올바른 지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두성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병준 행정자치구장님, 또 이영월 총무과장님,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님, 임상성 회계과장님, 임성희 정보통신과장님, 김은숙 민원행정과장님,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평택의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은 정확한 기록 보존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109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록 관리 기준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고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총무과의 의지와 노력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단순히 서류상의 정리만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거 실제 부서별 업무 효율성 및 기록물 보존과 폐기 절차의 엄격성을 좀 더 강화하고 그로 이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용역 업체 전문성 검증과 부서 의견 반영 절차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합니다. 총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보유 기록물이 지금 19만 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 처리를 하는데 단위 과제별로 과제 기준을 제시하는 표가 기록관리 이제 기준표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이제 소기능을 세분화한 과제로 기록관리표의 기본 단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문서마다 이렇게 보존 기간들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보존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같은 업무인데도 보존 기간이 지금 상이한 경우도 되게 많고 보존 기간 준칙을 이렇게 미적용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이 기록물들을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폐기도 하고 이관도 해야 되고 그 절차 이제 후속 작업이 따르는데요. 그 보존 기간들이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폐기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서류들이 이제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부서별로 그 이 단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서류를 폐기하겠다고 가져오는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소중한 자료들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과 현재 민원과 지하에 이제 그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고에서 지금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중한 자료들은 폐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상당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도 저희가 더 받아야 될 자료라든지 저희한테 이관해야 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제 폐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같은 서류는 보존 기간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하에서 이 많은 건수죠, 19만여 건을 갖다가 그 지켜보시고 확인하시는데 이게 어떤 서류인지 이게 폐기도 물론 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폐기도 해도 되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또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기준이 저희가 지금 이걸 담당하는 분은 이쪽으로 전문가인 그렇죠? 임기제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채용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공무직도 이제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저희보다는 더 이제 전문가이죠. 이쪽으로 예, 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청 지하 주차장에도 서류가 있지만 아니 본청 그 민원실 지하에도 있지만 본청 지하 주차장에도 저희가 좀 서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도 일부 그리고 구의회 건물 시청 앞쪽에 또 건물이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2 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하에도 조그만 그런 서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분산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그 작업일 텐데 그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마스크를 많이 좀 사드려야겠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쪽에 보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라고 이제 업무를 보고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이나 화학 실험실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여기 보니까 81명으로 돼 있네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 진단과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유해 요인에 노출되거나 뭐 여러 가지 뇌심혈관이나 뭐 근골격계 질환 등 이상 소견이 나온 근로자들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은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건강 검진을 하고요. 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 매년 이제 건강 검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뭐 근골격계 뭐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보건의라고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산업환경의학 그리고 예방의학 전문의로 저희 쪽에 이제 위촉이 된 분으로서 이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골격계 질환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의료 이 진단하시는 분이 체크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 좀 나아졌는지 또 건강 검진을 또 추가로 또 실시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치행정협력과에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은 참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26년 10월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2026년 10월 관내 생활 인구 대상 집중 홍보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상 관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관내 생활 인구를 타깃으로 한 기부 유도 홍보 방식이 혹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해서 답례품을 그 30%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표를 지금 제공하게 돼 있어서 실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고향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상공회의를 통해서 실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주소 안 돼 있고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애양회 같은 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홍보를 하고요. 특히 이제 관내 쪽에는 저희가 이제 자매기를 맺은 도시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도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입하는 거는 뭐 금액의 한도나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고향 기부금법상 구입이 아니고 기부금법상. 기부금법상 저희가 이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은 기금으로 적립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또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 이제 1억 정도 기부금을 갖고 4개 부서에 4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구체적인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디지털 그 아동 범죄 예방 교육이라고 딥페이크 이런 거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한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료비 같은 거 집수리 같은데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주말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저기 요거는 이제 오치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고덕동 얘기를 해서요. 예. 2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저기 주민자치위원으로 교육도 받고 제안 사업에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 이제 평택시에 그 제안 사업 채택률과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7년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이 시가 243건, 읍면동이 195건으로 총 금액으로는 한 56억 원의 규모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역별 찾아가는 제안 보완 컨설팅을 12회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실제로 추진했는데 이제 부적격 처리되거나 미채택되는 사업 비율은 얼마나 되며 부적격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금년 27년도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거기 이제 시분이 한 243건하고 읍면동이 195건에서 총 483건이 이제 접수를 돼서 이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금 공모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안 컨설팅을 해서 실적으로 컨설팅이라는 거는 사업을 좀 고도화해 가지고 그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제한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했고요. 분과위원회별 심사는 이제 8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본 심사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달쯤에 해서 의회에 이제 제출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년도에 이제 사업하는 거를 611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네, 171건 31억 4,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분이 24건에 8억 7,200만 원이고요. 읍면동에 227건 중에 147건에서 한 23억 7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작년에 결과.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보통 주민 참여 예산 중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강화돼 가지고 성과가 없는 예산이라든지 일회성 축제성 같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효과가 불분명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고 제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있네요. 그 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11월 위원 연임 교육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읍면동에서 보면 이렇게 위원 수급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동에서도 뭐 넘치는 동도 있지만은 많이 부족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 연임 위주 운영으로 인한 뭐 어떻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조직화 우려가 제기도 되고 있어요, 사실. 예,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근데 신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뭐 구체적인 인력 모집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 주민 자치회 그 운영은 주민들이 이제 동네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표 기구고요. 그 안에서 연임이나 이제 신규 모집 과정에서 이제 파벌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라고 전에는 추첨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정위원회를 둬가지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지금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구가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신해동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부분이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읍면동하고 그 모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집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민자치 제가 예전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축제도 하고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29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없이는 아마 이 우리 평택시 뭐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단체나 해서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중에 누적이 2,000시간에서 3,000시간 이상 봉사자의 간병비 지원 및 우수 봉사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간병비는 일일 10만 원, 총 50만 원 한도라는데 이게 언제 1년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이제 3,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지금 사실상 병원을 가보면은 옛날에 가족들이 좀 돌봐드렸는데 돌봄이 어려워서 이제 간병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간병비를 다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숭고한 봉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현재 상으로는 이제 평생에 한 번 네. 한 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는 그렇게 3,000시간 이상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봐야 돼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매년 만약 입원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열려져 있지만은 현재는 이제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현재 없고요. 지금 1365 포털하고 개인 봉사단체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지자체도 경기도 한 4-5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례를 봤더니 1년에 이제 한 건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화성이 좀 이제 한 건 있었다고 그리고 수원은 한 3건 정도 있었다고 그래서 실적으로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근데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러겠네요. 이런 간병비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간병비 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평택 시청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요새 보니까 많이 화두로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시청사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이 2026년 5월 21일자로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보니까 용역비하고 건축 기본 계획 용역비 등 1억 2천이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타당성 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뭐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500억 이상이라고 하죠. 염두에 두고 진행하던 용역이 이렇게 정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그 이제 지방선거 전에 저희들이 그 당초에 그 주민들 의견 그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저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 한 8월 초순까지 정지를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그 8월 중에 이제 용역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재개를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나 또 저 현재 시청을 지역구로 두신 또 주변 의원님들께 요 이제 진행 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그리 계속 8월부터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용역을 하시는 분이 지방선거하고 주민들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중지됐던 게? 심오한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중지하고 그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시청이 이전하면 아까 이제 총무과에서도 지하 서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 전 부서에 그러면 시청이 이전하면 그 현재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들 바깥에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청사에 시청이 고덕으로 이전하고 나서 현 청사에 계속 남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그 시청이 좁아서 임대료를 주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를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계약, 활기찬 지역경제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보면은 그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물품 분야의 관내 업체 외주 비율이 참 상당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공사는 74.7%에 비해 물품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을 보면 55.4%, 관내 비율이 거의 뭐 반에 가까운 44.6%로 상당히 높은데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외치면서 물품의 절반 가까이를 관내 업체에서 맡기는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혹시 이제 관내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전 회기 때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게 공사하고 용역 물품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시내에 뭐 전문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을 발주를 하더라도 거의 저희들이 90% 이상을 95% 이상을 저 평택 관내 업체들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거를 각 부서에 관내 업체 최우선적으로 해라고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 근데 이제 용역하고 물품은 이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없는 경우가 이제 아직은 많습니다. 공사하고 다르게, 건설업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문화국제부에서 이제 그 용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이렇게 그 보수한다든지 문화재에 관한 이게 보존 처리를 하는 거는 경기도에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피하게 전국으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물품도 이제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그 조달청에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 뭐 생태하천가에 수문 관련된 장비라든지 뭐 이게 좀 기계 부품류나 체육진흥과의 그 뭐 이제 시 선수단 그 보장구라든지 이런 거는 평택에 이제 생산되는 업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이제 용역하고 물품 관련도 평택에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조금씩 올라갈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생산하지 않는 기계류나 물품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최근 1년간 우리 평택시의 심의 안건 중에 원안 가결된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도국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 장애인 기업의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또 실적 자료를 한번 뭐 받지는 않더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계약 심의회는 그 보통 1년에 한 6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50억 이상의 뭐 공사하거나 10억 이상의 물품 용역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고, 거기서 이제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그 계약 법령에 따라서 그 낙찰자 방법이나 아니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예를 들면 이제 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업종을 가져야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런 게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그 만약에 이런 공사할 때는 이런 그 면허 등이 있는 업체고 관련 뭐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걸 심의하기 때문에 부결되거나 그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이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그동안 제가 여쭙고 질의한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게 이런 그 공유재산이라는 게 이제 시민의 혈세로 뭐 만들든지 구입하든지 한 물품인데 여기 보니까 공영 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 및 점검을 연 4회 하고 정기 물품 재물 조사 및 공영 차량과 재물 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재물 조사를 통해서 부용 처리되거나 행방이 불문명하여 손망실 처리된 공영 물품과 뭐 자산들 아주 상세한 건 아니더라도 내역이나 뭐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불용 처리된 거는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3년치를 정리를 해서 드리고 망실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예. 네. 그래서 관리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저희들이 이제 차량 노후화되면은 주로 매각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고 불용 처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3년치 현황은 제출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좀 41페이지 민원 행정과에 아주 간단한 것만 한 여쭙겠습니다. 이게 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배리어 프리 순번 발행기를 보니까 여기 한 대만 설치되도록 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무인 정보 단말기나 번호표 이런 게 발급을 하는 건데 그 평택시에는 그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 해서 그게 이제 키오스크가 있는데 일반 다른 출장소나 읍면동에는 그냥 번호표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에 있어 갖고 지금 평택시에는 그 번호표를 발급하는 무인 정보 단말기는 평택시청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한 내용입니다. 배리어 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좀 생소한 단어래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장애인과 그 노인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편하게 네. 쓸 수 있도록 만든 네, 기계이기 기계인데, 때문에 예. 네, 저희가 이거 배리어 프리 이 키오스크는 기존에 이제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됐는데 기계 자체에서 이제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그 발급하는 것들이 점자로 표시가 돼서 시각 장애인도 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글씨도 확대가 가능한 이런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올해 이제 7월부터 1월 28일자로 모두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1월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있는 거는 네, 지금 지금. 시청에 한 대가 네, 그거를 설치돼 있는 교체 거네요? 대상이 시청에만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 출장소 이럴 때는 정보 단말기가 있지 않고 그냥 번호표만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교체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시에만 교체 대상이라고 교체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필요하시면 옆에 계시는 조력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민원 아니 봉사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받는 그런 형태가 돼 있던 거죠 그 동안에. 기존에도 이제 무인 단말기가 있긴 했는데 시청에 이게 이제 그 배리어 프리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은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나 이 점자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서 1월에 교체한 내용이고요. 다른 읍면동 이런 데는 단순히 그냥 번호표만 발급하는 이렇게 빼면은 그렇죠. 번호표만 나오는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교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출장소도 보면 연중 운영되는 모교 연장 민원실이 최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건도 엊그저께 어젠가 보니까 목요일 날 한 10건 하루에 6시 오후 6시부터 네, 8시. 예, 8시까지 뭐 10건씩 이렇게 오고 그러면 다른 민원도 네. 들어오고 네, 저희 지금 시는 이게 통합 민원하고 가족관계 등록, 여건 다 해서 모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여건 민원이 많고 나머지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이런 거는 이제 뭐 혼인신고나 이런 경우에 부부가 이제 근무 시간에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 그럴 때 이용해서 혼인신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야간은 좀 사실 안전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또 수당들 문제도 그렇고 근무 여건이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네, 2시간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계속 하진 않고 이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민원 1명, 가족관계 1명, 여권 2명 해서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8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본청 출장소 네, 두 개 이렇게 네, 안출하고 송출 예. 다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이제 본청하고 송출은 목요일 날 하고 있고 안출은 화요일 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4페이지) 생활 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대상이 굉장히 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조선 가정 등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여기 보니까 복지 취약 계층의 재료비 30만 원 이내에 연간 이게 이제 전기 수리나 배관 수리, 생활 불편 사항을 보수하는데 연간 1회 30만 원이죠. 연간 30만 연간. 원입니다. 네. 근데 연간 3회라고 써 있는데 이거 그러면 30만 원을 3번씩 한다는 게 아니고 10만 원씩 3번을 네.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30만 원 범위에서 아, 3회. 30만 원 범위 내에서. 네. 아, 예. 그러면 이거는 무료잖아요. 무상수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료입니다. 기동 처리반들은 공무원들이 네, 하시는 공무직 7분이 공무직. 네, 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 이거 저기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부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쭌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방충망 같은 거 뭐 네. 하고 뭐 불 나갔는데 뭐 해주고 그러면은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최소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대화 질문 중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회계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본청으로 쓰고 있는 곳은 남부 출장소는 없는 겁니까? 계획이? 그 지금 저희 용역에 그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2번 정도 하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회계과 입장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남부 지역에 뭐 출장소가 됐던 남부 지역 청사가 됐던 어떤 식으로든지 30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안중 출장소가 7개 부서에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송탄 출장소는 8개 부서에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사이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한 6, 7개 부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용역 결론 난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상권 문제나 이런 걸 치면 이제 적정 규모의 그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과 인력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구청 체제가 언젠가는 이제 뭐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그것이 뭐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뭐 논의가 다시 되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남부청사도 그런 형태로 그 권한을 좀 가진 그 남부 출장소장이 있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행안부 승인 사항이나 뭐 이런 거이겠죠?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아마 자세하게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부서, 조직팀에서 아마. 네. 예. 이게 뭐
국을 최근에 이제 조직 편성함에 있어서 국을 좀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뭐 이런 권한들이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그래서 그 권한에 남부 출장소가는 소장급으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은 적정 규모, 그러니까 다 이걸 인력을 빼버리면 거기에 상권이 무너지고 주변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청으로 나가 있는 곳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일부를 뭐 보건소를 더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상하수 사업소를 안쪽으로 넣고 이런 고민들로 이제 퍼즐 맞추기식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출장소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갖는 조직 개편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민들과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지금 답변 주시는 거면 그냥 인력을 다 빼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외청에 있는 것들을 넣어서 유지시킬 겁니다라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청사를 뭐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형태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따져서 어느 걸로 할까요?라고 이제 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 앞단에 요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소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행정적인 고민과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님 혹시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따로 자료를 논의- 네, 만들어서 네. 예,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의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